경민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난 대비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영상은 화재 예방, 지진 피해 예방, 피해 및 보행 안전, 물놀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을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불. 불을 자유자재로 잘 다루게 됨으로써 도구를 만들어 땅을 경작하고 스스로 풍족하게 만들며 인류의 무한한 희망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때로는 그 불이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파괴할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진 불.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가정에서의 화재는 주로 어떤 이유로 발생할까요?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끄지 않고 외출하거나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발생하는 경우, 불장난에 의한 화재 등이 있는데요. 이렇듯 화재 발생의 원인은 주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코드를 꽂아서 콘센트의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와 노후화된 전자제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 형태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는데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화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 원인에 따르면 화재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부주의였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화재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피난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평상시와 다른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화재. 화재를 예방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를 할 수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보기 설치는 의무이며 소화기를 비치해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약재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안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들은 가족 모두가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는 빼두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라이터 등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가정에서의 화재는 가스레인지 등을 켜둔 채 외출하거나 잠이 드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일정 시간 지났을 때 자동으로 가스 공급이 차단되어서 화재 예방에 유용합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은 교체하는 것이 좋고 과열되기 쉬운 것은 먼지 청소를 해둡니다.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는 시설 관리인이나 외부 사설업체를 통해 점검하며 평소에 소화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둡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2개 이상의 비상 탈출구를 미리 알아두고 현관이나 출입구 쪽에는 불에 탈 만한 물건들을 놓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화재.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재빨리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기나 냄새, 열기, 사람들의 아우성 등을 통해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피 방법을 결정합니다.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봐서 계단으로 나갈지 대피 공간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불을 먼저 발견한 경우 불이야!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재 경보 벨을 누릅니다.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할 때에는 불이 난 곳을 간단 명료하게 주소를 알리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끊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연기가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창문과 방화문을 닫고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한 계단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연기에 질식할 가능성을 대비해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코와 입은 젖은 옷까지나 수건으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자욱하고 한쪽 발코니가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을 때는 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합니다. 비상 대피 공간이 있는 주택에서는 그곳에서 구조 요청 후 기다리거나 신속하게 완관기를 이용해 탈출합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사전에 약속된 안전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다른 세대에서 불이 나고 우리 집에 연기와 열기가 없다면 함부로 출입문을 열었다가 복도 연기가 집 안으로 유입되어 연기를 마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초기 소화가 가능한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 등으로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당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소화기 사용 방법은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뽑히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의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다음에는 노즐을 잡은 뒤 불 쪽을 향하고 이때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말을 골고루 쏘면 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화재는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식점이나 호텔, 기숙사 등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반드시 일반 소화기가 아닌 K급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발생하는 화재. 한 번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늘 주변을 살펴 화재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강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지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특히나 지진은 사전 예보가 불가능한 재난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지진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지진에 대한 궁금증을 짚고 가볼 텐데요. 지진은 과연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땅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의 판이 이어져 있는데요. 지진은 이러한 판들이 맨틀 위를 떠다니다 서로 만나 부딪히면서 그 힘이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올 때 땅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판 경계에서 약간 떨어진 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긴 하지만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78년 이후 2016년까지 145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다음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이어서 북한 평안북도의 의주, 울진해협, 속리산, 홍성까지 한반도 전역이 결코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진 발생 시의 대처법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집안에서 지켜야 할 지진 대피 방법부터 알아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초기에 강한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물건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두고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한 뒤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두고 가구나 가전제품,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지기 쉬운 물건은 고정해 놓도록 합니다. 비상시 가족과 만날 장소와 연락할 방법, 대피 장소, 응급처치법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가족 회의를 하는 것도 재난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비상용품을 준비해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 방법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비상식품은 물, 통조림, 건빵, 초콜릿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구급약품은 연고, 감기약, 소화제, 집약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생활용품은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투. 그 밖에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비상금, 비상연락망, 라디오 등을 준비해둡니다.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진정보 알아두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과 기상청 지진정보 알림이를 설치해두면 지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탁자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땐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유리 파편이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물건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엔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해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립니다. 밖으로 나갈 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돼 다칠 수 있으니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대피소는 스마트폰 앱 안전 디딤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대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넓은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신속히 이동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공간마저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다칠 위험이 크므로 즉시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학교에서 지진을 맞닥뜨렸다면 곧바로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크므로 창문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운동장이 건물과 너무 가까이 있다면 주변에 넓은 공원을 찾아서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하는데요.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땐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는데요.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워서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둡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대피합니다. 이 또한 긴급 차량을 위한 조치입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땐 전철 안의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이웃과 서로 협력해 응급처치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이 폭주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라디오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옷장이나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확인도 필수인데요. 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릴 경우엔 밸브를 잠근 후 창문을 열고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지역 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가스 관련 기관에 조치 후 사용합니다. 전기에 이상이 발견됐을 시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차단기를 내린 후 전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수도관에 피해가 있다면 밸브를 잠그고 하수관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도꼭지나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살고 있는 곳에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끝으로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사전 대비와 훈련만이 예측 불허의 재난을 예방할 최선의 방법. 지진으로부터 모두 안전하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때요? 너무 재밌어 보이긴 해 보이는데 제가 막상 타면 위험해가지고 싫어요. 친구들 보면 막 여러 명이서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얘기 들었는데 크게 넘어져가지고 막 응급차도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정중앙을 엄청 빠르게 가더라고요. 그때 차가 빵빵거리고 되게 위험했어요. 내용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아니요.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집 갈 때 조금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치고 후회할 것보다는 미리 쓰고 하는 게 나으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네, 지금 전동 킥보드 관련법은 여러 번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로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13세 이상, 즉 중학교 1학년 이상이
헬멧 안 쓰고 이 차도를 나갈 수 있는 이런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5월부터 다시 바뀌는데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을 해야지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 된다는 부분들, 또 보드 위에 올라오면 벌칙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로만 운행을 해야 된다는 조건도 가장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불법 장치를 통해서 과속을 한다든지 또는 한 명이 탈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한다든지 모두 다 2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벌칙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탔을 경우에 그 벌칙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님이 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특히 이 조항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일반 오토바이와 같이 1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좌회전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요. 일반 자동차와의 접촉 사고의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 이동을 하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등에 대한 부분들, 등화 장치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의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야간에 운행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퀴 구경이 짙고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흔들거리는 것도 많고 상당히 위험한 이동수단이거든요. 따라서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근처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옆에 이 전동 킥보드가 운행을 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멀리 뛰어서 좀 돌아가는 스타일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전동 킥보드가 좌우로 흔들거리거나 꺾는 각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멀리 뛰고 속도를 감속을 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것도 운전자의 운전 행태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자전거도 음주운전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역시 벌칙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자체가 단속이 당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전동 킥보드가 차도로 내려가서 운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로 간주해서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 따라서 이런 항목 하나하나를 주지를 해서 꼭 지켜주는 안전운전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길거리에 만약에 버려놨을 때 야간에 어두운 경우에 지나가던 보행자가 이걸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본인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반납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사람이 좀 마주치지 않는 좀 구석진 곳에다가 좀 놓는다든지 해서 본인이 직접 정리하고 마무리까지 잘 지어주는 것이 선진 시민으로서의 의식이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이동수단은 무수히 발생을 합니다. 전동 킥보드도 그런 흐름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막기보다 관련 제도나 법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주느냐도 정부의 책임이고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관계자가 다 모이고 전문가들도 모여서 법에 대한 총괄 관리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더 이상 혼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책임도 정부의 책무라는 거 분명히 인지를 해서 좀 더 선진형 시스템의 문명의 이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한테 책임을 미룰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은 각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흉기가 아니라 문명의 이기가 되게끔 이용하는 것은 각 시민들의 책임이다, 국민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전체 교통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행안전, 이렇게 실천하세요. 보행 중 안전수칙 바로 알기.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보행자 횡단 사고 중 무단횡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르는 만큼 무단횡단은 보행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차도에서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보행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시 시야폭이 줄어들고 주의가 분산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을 위해 보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일단 멈춰서고 차가 오지 않는지 좌우를 살핀 후 오른쪽으로 건너세요. 횡단보도에서도 방심하는 순간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주세요. 보행자의 안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먼저 지켜야 할 보행 안전 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보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마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일단 서고 좌우를 살핀 후 우측으로 건너세요.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세요. 보행 안전 실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날, 더위가 내리 지속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물놀이. 상상만 해도 더위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즐거움 대신 아찔한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놀이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물놀이. 흔히 찾는 곳이 강이나 하천, 계곡, 해수욕장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4년에서 2018년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곡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수위가 많이 다를 수 있어 다이빙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곡물은 물이 맑아 바닥이 잘 보이지만 계곡 바닥에 바위나 돌, 이끼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혼돈이 생길 수 있고 계곡 주변에는 나무가 많다 보니 나무 그늘로 인한 음영으로 마치 물이 깊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무심코 뛰어든 물의 깊이가 실제로 얕은 경우가 많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곡에서 일어나는 익사사고는 대부분 물속 소용돌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소용돌이는 물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이나 떨어지는 물로 인해 깊은 웅덩이가 형성되는 곳, 주로 폭포 아래에 생기는데요. 이 소용돌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2m 이하의 얕은 곳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폭포 주변에서는 물놀이를 피해야 합니다. 계곡에선 익사사고의 대부분이 의외로 얕은 물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잠수하기 전 여러 번 숨을 크게 쉬는 과호흡을 하다 보면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체내 산소가 부족해도 뇌에서 숨이 찬 걸 인지하지 못해 순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때도 뇌는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폐로 들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물속에서 잠수하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이나 하천, 계곡에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의 흐름이 바뀌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용돌이가 발생하거나 깊은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온 후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곡 물놀이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래 자주 보이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피해는 강이나 계곡에서 역시 치명적인데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꼭 미리 확인합니다. 두 번째, 주의력과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위험할 수 있는 음주를 할 경우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식사 직후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계곡은 바위나 이끼로 인해 미끄러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슬리퍼나 맨발보다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면 더욱더 안전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야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자신의 허리 높이 이상의 물은 피하고 허리 높이 아래의 물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물놀이 중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미끄러졌을 때 몸의 무게중심을 잡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빙을 할 시에는 반드시 물의 깊이를 확인하고 수위가 낮은 곳에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장시간 물놀이를 하게 되면 저체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에 소름이 돋거나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는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물에서 나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주위에 소리쳐서 알리고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튜브나 스티로폼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준 후 물 밖에서 구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끼리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금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 물놀이 기본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영뿐 아니라 서핑, 래프팅,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마니아층이 늘었는데요. 수상 레포츠의 스릴만큼 동반하는 위험성도 큽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율이 이를 증명해 주는데요. 레포츠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일수록 필요한 강습을 충분히 받아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믿고 무리하게 즐기는 것은 금물. 체력을 무시한 과도한 활동이나 재미삼아 하는 경쟁 등 자신을 과신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입니다. 스릴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고 싶다면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상 레저 사고로 가장 많이 손상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듯이 안전모와 구명조끼는 꼭 갖추고 임해야 합니다. 가급적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물놀이를 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목록. 물의 깊이와 온도, 유속 확인은 필수. 음주나 식사 직후는 아닌지,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픈 데는 없는지, 준비 운동은 했는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착용했는지, 물가에 여러 명이 함께 있는지, 사고 시 도움을 청할 때가 있는지. 자, 기억해 두셨나요? 우선 안전이 보장되어야 즐거운 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
해마다 반복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나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물놀이의 첫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푹푹 찌는 여름, 우리에겐 한여름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바다가 있죠. 하지만 자칫 안전수칙에 소홀하면 신나는 물놀이가 익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바닷가 물놀이 안전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바닷가 물놀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 안전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다.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죠. 하지만 수영을 하기 전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은 먼저 종아리 이완부터 앞쪽 다리를 눌러주면서 뒤쪽 다리가 곧게 펴진 상태로 10초간 3회 반복해줍니다. 다음 대퇴부 이완. 가슴을 펴고 곧게 선 후 한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10초간 3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옆구리 근육 이완. 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옆구리 근육이 이완되도록 해주세요. 끝으로 어깨, 허리 근육 이완 운동은 친구와 함께하는 스트레칭인데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해 상대의 어깨를 눌러주면 됩니다. 준비 운동이 끝나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물에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플 때 식사 직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대처 요령을 알아봅니다. 파도 없는 잔잔한 강이나 호수에 빠졌다면 등을 새우처럼 구부리고 무릎을 가슴으로 모으면 물에 뜨지만 파도가 치는 바다에선 다릅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견디는 방법으로 배영 자세가 좋은데요.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누우면 몸은 물에 살짝 잠겨 있어도 얼굴은 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흡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색이 검고 파도가 크면 깊은 곳, 색이 맑고 파도가 부서지면 얕은 곳이니 유의해서 물놀이를 즐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눈 깜짝할 새 저 멀리 떠밀려 가버리는 공포의 파도, 이안류를 만났을 때 대처 요령입니다. 이안류는 수면 아래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강한 역류성 흐름을 말합니다. 해변에 있는 것들을 먼 바다로 끌고 나가는 역류로 인해 해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안류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안류에 휩쓸려 계속 먼 바다로 떠내려갈 때는 물살을 거슬러 다시 육지로 오려고 필사적으로 수영을 하기보다 물살의 대각선 방향으로 수영을 해 일단 역류하는 물살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튜브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고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힘을 다해 빠져나오기보다는 흐름에 따라 표류하면서 점차 물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고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놀라서 발버둥 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엄쳐 나옵니다.
경련은 수영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물이 차거나 근육이 필요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발가락과 손가락에서 잘 발생하고 대퇴 부위에서도 발생합니다.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에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 경련 부위를 주무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무모한 구조를 삼갑니다. 수영 구조에 자신 있더라도 튜브, 구명조끼, 장대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 구조를 합니다. 의식을 잃은 익수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합니다. 한 손으로 아래턱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환자의 코를 잡고 입을 통해 산소를 불어넣어 줍니다. 인공호흡으로도 의식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명치에서 손가락 2마디 위쪽 부위를 손꿈치 부분으로 1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합니다. 끝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깜짝 OX 안전 퀴즈. 물놀이 가장 좋은 시간대는 햇빛 강한 낮 12시에서 3시다. 정답은 X. 오전 10시에서 12시 혹은 오후 3시에서 5시가 좋습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해도 상관없다. 정답은 X.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영하다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게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정답은 O.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물놀이 안전수칙. 꼼꼼히 체크하고 제대로 지킨다면 안전한 여름 문제 없겠죠. 영상에서 본 내용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경민인이 됩시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31일 경민중학교 재난예방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